안녕하십니까, 김종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경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애니메이션 반만 좀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자기가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별도의 수업들이, 그러니까 사이버 수업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 산업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특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원만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행을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으로 이번 주는 진행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파트 1, 2, 3에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개인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NCS를 제가 이제 대표 집필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책임 교수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고, 이제 김한지 교수님도 참여를 했고 다른 교수님들 다 참여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제가 했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원만하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회 현장에 나가면 제작하시는 감독님이 대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영업 쪽이나 기획 쪽에 관련을 하신 분들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감독 출신들이 대표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사업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죠. 방송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애니메이션을 파트별로 알고 전체를 알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NCS를 작성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굉장히 현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문을 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쭉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과제는 아마도 3주째 자기 전체 졸작의 어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파트별로 어떻게 쪼개지면서 어떻게 시간하고 기획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주시는 걸로 과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이팅!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은 이제 여기 화면이 좀 작아서 잠시만요.
이게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사업 기획이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엉켜 있어요. 뭐 사업 관리는 후반 쪽에 있고요. 이게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 부분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기획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 시놉시스 구성, 시나리오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릴,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맞춰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반 작업까지 있죠. 예, 그거까지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 기획인데요. 일단은 그 이제 NCS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쪽으로 갔네요.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파일로 작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사업 기획은 기본적으로 뭐 시장 조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시장 조사의 개념은 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판매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참 이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지금 모듈이 지금 능력 단위만 있고 모듈이 없는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후반 작업하고 사업기획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와 구성 애니메이션 설정 뭐 있는데 일단은 사업기획을 볼게요. 사업기획을 보면 지금 모듈은 이거는 NCS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요. 자, 이게 이제 앞쪽에서는 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모델의 위치는 지금 보면은 이 그 사업 기획, 사업 관리고요. 스토리 구성,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레일 작업하고 레이아웃하고 뭐 채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3D 관련된 거 후반 작업 있고 이렇게 3D는 다 빼고 스톱모션도 다 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습 1과 학습 2, 학습 3인데요. 일단은 시장 환경 분석은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NCS 이거 자체는 그냥 상업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느냐, 뭐 요런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개인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소재 개발이 있어요. 소재 개발. 자, 소재 개발은 여러분들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죠. 그죠? 예. 아이디어도 돌출을 해야 되고 소재도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애초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상으로 매체 트렌드 파악은 뭐냐면 매체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이냐, 이 콘텐츠가 내가 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면은 어차피 이거는 뭐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예, 마케팅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머천다이징이 있죠. 머천다이징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나온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죠. 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배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의 그 이미지들을 여러 개로 나열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교육, 판타지, 모험, 드라마, 호러, 코미디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큰 묶음일 뿐이에요. 큰 묶음일 뿐이고 여기 나와지는 이제 샘플 이미지들이 있죠. 예, 샘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작 기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2D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 과거에 이제 셀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셀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하죠. 그러니까 셀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토샵에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포토샵에 나오기 전까지는 카메라로 찍었어요. 투명한 그 필름에다가 밑에 그림, 위에 그림 이렇게 레이어체로
하나씩 하나씩 쌓고 위에서 카메라로 찍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나오면서 포토샵이 사실은 되게 나중에 나온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애니메이션 제작 셀 방식은 뭐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 한 30년대, 4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방식이. 예. 그 영화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놓고 딱 찍어서 필름을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실루엣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튜디오 같은 걸 하나가 촬영의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도 되게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하나하나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만드는 거죠. 예, 만들어 놓고 하나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실루엣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종이를 갖고 유리판에 대서 찍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루엣 애니메이션 방식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절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 애니메이션은 쉽게 생각하면은 제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팔하고 뭐 손목하고 이런 데다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펙에서 퍼핏 애니메이션, 그죠? 퍼핏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에펙에 퍼핏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점들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좀씩 이렇게 손을 짝짝짝 움직여가지고 플레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펙에서 지금 그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아직도 있는데 되게 이제 에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작품의 결과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해서는 뭐 그 다음에 디지털 컷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퍼핏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런 식의 개념. 제가 조금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쭉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거는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상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자기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제작이 돼서 향후 어떻게 뭐 방송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대학생들 졸작 같은 것들이 방송에 나와요. SBS에서 물론 야간이 하지만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 적당한 수준이면 제가 국산물 인정을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국산물 그 판정위원장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작품을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작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각자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방영이 될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필요 없는 것들 넘어가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는 배급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와닿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뭐 그 정도에서 요거는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성이죠. 스토리 구성. 자, 스토리 구성이 맞나요? 잠깐만요. 설정 스토리 구성이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스토리 구성이에요. 자,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자, 앞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빼고요.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 구성이에요. 스토리 구성. 스토리 구성에는 보시면 신업에 대한 부분과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업과 시나리오가 있죠. 예.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볼게요. 시놉시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집필, 시나리오 각색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핵심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겠죠. 시놉시스, 모티브, 아이디어, 시놉시스 작성, 캐릭터, 세계관, 스토리, 사건, 인물 관계도, 애니메이션 장르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용어예요. 용어라는 얘기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자, 지금 요거는 자 보세요. 시놉시스는 뭐냐면 보세요. 자, 시놉시스는 자 줄거리 개요를 말하는 거예요. 줄거리 개요. 그러니까 작품의 의도가 뭐고 작가가 주관적으로 어떤 것이고 전달할 게 무엇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전달해서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애초에 이걸 선발적으로 먼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시놉시스를 자기가 할 때는 그 자기가 뭘 할 건지 그다음에 뭘 전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단어로서 정확하진 않지만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거는 큰 그림을 맞춰놓고 가야 됩니다. 자, 시놉시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놉시스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전 단계예요. 시나리오 전 단계.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놉시스인데 자, 반 시나리오가 되고 있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을 갖고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물론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죠. 자, 이제 방향 설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 시나리오 구성의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방향 설계는 뭐냐면 컨셉에 맞춰서 여기 보면 컨셉에 맞춰서 발전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고 집필자 의도가 전달되어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시놉시스는 플롯의 사건이 전개되는 개연성과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의 사건.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쭉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거를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보세요. 시나리오 구성에 의한 발단, 전개, 그다음에 결정, 결말 이런 식으로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 뭐 8가지, 9가지로 확장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가지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다음에 강제성은 뭐냐면 중심이 되는 사건을 나열하는데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놉시스 준비 과정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몇 년 후에 30년 뒤에 아니면 100년 후에 얘기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의 것들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FX 영화를 보잖아요. FX 영화를 보는데 한 C급 영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과연 미래가 저렇게 바뀔 것인가? 막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만화에서도 옛날에 이제 원로 선생님들 그 만화들 보면 그 미래의 과학자 만화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사실은 시대가 한 20년, 30년 지나고서 다 현실로 됐죠. 예. 그러니까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만화라고 하는 부분도 옛날에 이제 애니메이션보다 만화가 분들이 또 애니메이션도 이제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하셨는데 상상력이죠, 상상. 과연 과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충분히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도 우리 그 외국의 이제 SF 영화 같은 경우는 한 준비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린대요. 시나리오 준비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논리하고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SF니까 공학 쪽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방면에.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예. 그러니까 금방금방 뚜덕뚜덕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깊이가 좀 없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다든가 뭐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없는 상황. 자, 그다음에 그 모티브 설정인데 모티브는 스토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의 의미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지금 조아라 교수님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동작이라든가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또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되는 수업이죠. 그래서 그 조아라 교수님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조아라 교수님 시간에 충분히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퉁 치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그쵸? 꼬일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애니메이션 컨셉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모티브 컨셉이 있고요. 비주얼 컨셉이 있어요. 자, 모티브 컨셉은 같은 경우는 컨셉 이제 기획할 때 뭐 신화나 설화, 동화, 일반 지식, 사회적 사건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에 대한 부분인데 비주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시각화되는 거예요. 시각화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 기획을 할 때 여러 스텝들이 모아놓고 우리가 또 얘기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작품이 이제 혼자 하는 거지만 교수님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니까 혼자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때그때 껴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미지화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하고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밑에가 이제 컨셉이거든요. 컨셉. 자, 요거는 뭐냐면 동선이 어떻게 되냐, 화면 영상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주로 나오는 장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수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들을 지금 왼쪽 걸 보시면 확대를 좀 할까요? 지금 화면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려진 거죠. 우리가 투시를 가지고 그쵸? 배경 투실에서 배경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런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고 옆에 보면 왼쪽은 뭐냐면요. 집의 구조예요.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 뭐 숫자도 써있고 막 그러는데 따라가는 동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메라 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카메라를 어디로 비칠 거냐라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내가. 예,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 그러면 여기 그 왼쪽에 번호가 막 써 있잖아요. 번호 써 있는데 이 번호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몇 번이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자, 지금 만약에 요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앵글이 어떻게 날지 우리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게 밑에 그림이죠. 지금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서 지금 동선이 이렇게 되니까 한 요 위치 정도거든요. 요 위치 정도에서 얘가 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카메라 웍이. 그죠? 그럼 우리가 카메라 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동작도 있고 배경도 같이 쓱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화면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선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동선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동선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선이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니까 뭐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 발상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건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 작업. 그러니까 브레인스트리밍이라고 있어요. 브레인스트리밍. 이거는 뭐냐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팀워크들이 의견들을 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좀 자기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포스틱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캐릭터 디자인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설정까지도 자기가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새로운 그 주인공들이 탄생이 되면서 그 주인공들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지만 붙여놓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 나오니까요. 컨셉에서 그 얘기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연상력 발상법, 뭐 스킨 발상법 이것들도 다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러프하게 릴을 잡아라. 그래서 러프하게 잡은 거에서 이미지들을 순서를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추가될 걸 살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 시간 의외로 많이 걸리겠는데요. 걱정이네요. 자,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가리 이미지들이 있어요. 러프하게 잡았어요. 그럼 이게 저번에 되겠지만 A, B, C, D가 있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할 때는 컬러 좀 바꿔야겠네요. 얘를 정리할 때는 여기가 B가 되겠죠. B. B가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건 그냥 C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1차 정리했잖아요. 1차 정리했으면 요 사이에 사실은 들어올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계속 삽입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B1, B2, 그 다음에 뭐 B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어지겠죠. 이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또 어떻게 정리되면 B가 되겠죠. B3, B1, B4, B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단계가 최소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여기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시기만 해도 자 1단계가 있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얘기하려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쭉 정리가 돼서 가는 거는 사실은 1단계의 수준이에요. 1단계 수준. 1단계 수준인데 그 부분들을 또 2단계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2단계, 3단계까지는 정리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은 1단계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1단계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단계입니다. 2단계 현재는 2단계 좀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릴을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릴을 잡자라고 했던 거예요. 릴을 잡자고 한 거 뭐냐면 다시 2단계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에서 자기가 또 정리를 해야겠죠. 물론 이 단계별로 우리가 논의되고 협의가 되는 건데 그거의 결정적인 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관찰자예요. 여러분들 작품이 여러분들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줘서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의 시각, 김종익의 시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주제 설정 막인데 주제쌤 이거 다 나왔을 테고요. 예. 지금 이제 약간 보면은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들은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렇게 지금 애초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가기에는 이게 혼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들 또 차이들이 많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올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계관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세계관은 보세요. 예. 세계관은 결국 이제 스토리 방법을 전개하는 그 중심이 되는 세계, 그 다음에 뭐 주제를 바탕으로 한 사상, 전통,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관을 가지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드시는 분들과 세계관 글쎄요. 그거는 잘 안 잡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한번 검토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고민해 주시고요. 자 이제 캐릭터예요. 캐릭터 구체화인데 자 지금 뭐냐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름과 성 모두 지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당연한 거예요. 이름과 성.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B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들 다 이렇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 신화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우스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씩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 같은 아담과 이브를 주어 만들 것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 이름들을 주어주고 역할을 주어서 연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면 캐릭터 형성에서는 도덕적 가치, 목표와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 유전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 관계 설정이에요. 캐릭터 관계 설정. 자, 이 캐릭터 관계 설정을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캐릭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마 기원적 교수님 시간에도 작년에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미래에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이렇게 쭉 연도표라고 그러네. 연도표 쭉 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기록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심리학에서도 계속 심리학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하나의 얘기에서 대상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에서 이걸 안 보일 건데요 라고 해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동물의 얘기, 그럼 동물의 시각, 뭐 이상한 어떤 식물이 바라보는 시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의 관계는 형성이 다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캐릭터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차다 보면은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는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그 작품이 진행되는 게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플롯은 뭐냐면 보세요. 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자, 플롯은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플롯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는 이런 차이인 거죠.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보이나요? 네. 야,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백설공주는 숲에서 난장이를 만났다가 이제 스토리예요. 예. 그럼 플롯은 뭐냐면 백설공주는 왕비에게 쫓겨나 숲에서 난장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왕비에게 쫓겨나라는 어떤 그 사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건. 여자는 남자를 보면 화를 냈다. 여자는 질투심에 못 이겨 남자를 보면 화를 냈다. 질투심에 못 이겨라는 부분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짤 때 뭐 여기 플롯에 관련된 것도 공부를 이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한지 교수님이나 아마 본태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됐었던 건데 사실 플롯은 그런 거죠. 결국 뭐냐면 누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파 끝이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을 얘기를 해죠. 왜? 무슨 이유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익은 죽었다라고 쓰는 거는 스토리죠. 김정익은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술과 병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요즘 이제 확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게 그 기승전결 뭐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승전결은 모든 사람하고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쩌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들이 되게 요즘은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들이 성공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계속 더 복잡하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조가 단순하게 기승전결로 과거엔 갔다면 요즘은 중간에 뭐 끝나다가 다시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뻔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재미없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보면 결론까지 나와. 결론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 드러내는 게 옛날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중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해결이 되고 정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미드라고 그러죠. 예,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분명히 예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시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가? 그러다가 본 내용은 좀 다르고 결론이 또 이럴 거야. 근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요즘은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말에 대한 실망도 좀 많이 하겠죠. 그죠? 뻔한 건데 실망도 많이 하고 뻔한 건데 그렇지 않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그렇죠? 도입, 전개, 위기, 결정, 그다음에 발단, 발전 뭐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그다음에 1행동, 2행동, 그다음에 반발, 결말돼 있고요. 반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게 많이 꼬이는 거고, 암시는 뭐냐면 이럴 것이야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스토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패턴을 넣어 줘야 돼요. 요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있나? 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구성적인 요소에서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TV용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극장용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이야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파트를 썰어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원인이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 이렇게 막 지금 여기 지금 어떤 스토리의 관계들 프로 단계별에 맞춰서 가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형성이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죠.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갈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만의 갈등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상황인 거죠. 상황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흥미를 유발한다래.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졸려요. 예. 그러니까 수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힘들게 그것도 거의 뭐 1년에 걸쳐서 자기가 했던 것들 만들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잠도 못 자면서 만드는 건데 결국 보는 사람이 환장하죠. 예.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인데 스킵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비주얼 콘셉트 설정하는 건데 이 컨셉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진 것들을 이 참조 자리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주로 주 이미지.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필요한 것만 제가 찾겠습니다. 이미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뭐 아이디어 뭐 개발법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네요. 요거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요. 자, 지금 뭐냐면 이게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물하고 상황, 행위를 분류를 해놓고 돈, 사랑, 명예, 권력, 영생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것들을 나열을 한 거거든요. 밑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게 사이트로 클릭이 되는지 모르겠대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자가 잘 못 쓴 것 같아요. 누가 쓴 거지? 에이. 대충 썼네. 어쨌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모티브하고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스토리텔링 진화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미녀와 야수, 미녀와 사랑스러운 야수, 야수를 사랑하지만 자살하는 미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름에 따른 차별화. 글쎄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아트 설문지인데요. 만약에 캐릭터 맞으신 거대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극복할 능력이 있냐? 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장애물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쭉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점검 질문에 관련해서도 쭉 나와져 있어요. 갈등 관계 이런 것도 나와져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너무 제가 이걸 맞춰가서 가다 보니까 자, 지금 자 시놉시스 유형에서는 문장형이 있고요. 문장형. 그 다음에 문단형이 있어요. 문단형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물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명의 관계에서 A와 B는 정말 어떻게 되고 B는 A를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둘 다 양쪽에서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 주인공이 혼자야. 혼자 그냥 미래를 떠돌고 뭐 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라보는 대상물에 대한 관계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사람 관계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엉키고 설키고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야기 전개가 안 됩니다. 이게 다이노타임인데 글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하백의 신부 뭐 세계관 예시예요.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설정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의 아트웍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앙에 동선도 있고 여기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들의 참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를 그려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유사한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유사한 게 사실은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사한 게 사진에 유사한 게 없으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갖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얻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네이버에다가 필요한 걸 치는 거예요. 건물이면 건물, 아니면 특정한 그 뭐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영문으로 치는 거예요. 한글 번역기로 해가지고 한글로 쳐놓은 다음에 영문으로 번역하면 영문이 나오잖아요. 그 영문 단어를 카피를 해가지고 구글에다 놓으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한글 갖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기로 돌린 다음에 그 영문 단어를 갖다가 구글에다 넣으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 쏟아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번거롭죠. 한 번 더 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가지고 오는 거죠.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시놉시스 내용이에요. 예시, 장르, 그죠? 키워드 되게 중요하죠.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작품을 하는 것이 그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들이 한 최소 5개, 6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제작 방식, 기획의도는 이거는 되게 필요하죠. 그죠? 기획의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인공의 중심을, 성격, 외모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렇죠? 세계관,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 방법 이런 거죠. 로그라인은 뭐냐면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자, 인물 관계도 표로 나타내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에요. 시놉시스에 대한 기본 패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놉시스는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12번이 잠깐만요. 지금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작성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성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좀 설정 디자인인데 시나리오 작성은 아마 기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계속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라서. 자,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 작성이 있어요. 시놉시스 구성이 있고 시나리오 작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 것이 아까 같이 돼 있었군요. 예, 같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캐릭터 디자인, 배경 소품 디자인, 색채 디자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시나리오 작성 같이 돼 있었네요. 예. 같이 묻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캐릭터 디자인하는 거, 설정,
그 다음에 배경 소품 디자인, 그 다음에 색채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고 지금 보시면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D 애니메이션 배경하고 채색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배경일 수도 있고 여기 배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D 애니메이션 배경은 실제로 진행이 되는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나와져 있는 배경들이 실제로 제작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 거는 배경 소품 디자인은 아주 러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한.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옆 파트 끝나고,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별표가 뭐예요? 표시는 대표 집필자입니다. 김종익 접니다. 네. 그 다음에 김한주 교수님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2017년 12월 달에 나왔던 거고요. 갑자기 이걸 보여주는 거 뭐냐면 요 파트는 끊고 다음 파트에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작품 요것들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일단은 요번 강의는 요거 1강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정하고 앞에 이제 시나리오하고 그것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디자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릴이 또 이제 그 다음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보드 릴을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내가 좀 잡아라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라라는 의미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정당하게 진행이 돼서 다음 거 할 때 차분히 진행돼서 나중에 스토리 끌리까 다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그러니까 과제 영상이 나가는 거죠. 영상이 나가고 나서 아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건데요. 일단은 요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들 한번 쭉 검토를 한번 첨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꼭 한번 보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100%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스킵해도 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너무 늦었긴 했지만 올려드릴 테니까 고생들 하십시오.